좀만 견디세요. 민우 포경했어요. 아휴. 아휴. 자, 좀만 힘냅시다. 이게 보통 1학년 과정에서는 설명 잘 안 하는 건데 유명한 건 맞아요. 왜냐면 이 업적으로 뭐 노벨상이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두 명이에요. 사람 이름에 마이클리스라는 사람하고 맨텐이라는 사람하고 사람 이름에서 합쳐서 마이클리스 맨텐 미케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생물학에서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생물학이라기보다는 이건 화학이에요. 화학이고 속도론이어서 그걸 생물학에서 가져가서 많이 써먹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반응에서 이걸 적용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여기에 그 E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얘는 이제 보통 누구를 얘기하냐면 엔자임. 자, 엔자임을 우리말 번역 뭐라고 해요? 효소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효소는 그 촉매 중에 몸속에 존재하는 촉매 중 주로 단백질로 구성된 촉매를 엔자임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촉매는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뭐 금속 타입일 수도 있고 단순한 산염기 촉매일 수도 있는데 하필 그 촉매가 생명체 안에서 단백질 형태로 구현되어 있을 때를 효소라고 해요. 아시겠죠? 민결아? 네. 어디 보니? 잘 봐요? 잘 봐? 네. 자, 그래서 효소를 엔자임이라고 해서 E로 줄여 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여기에 S라고 쓴 거. 얘는 표현이 substrate예요. substrate에서 S를 줄여 쓴 건데 우리말 번역은 기질. 기질. 그래서 이 기질은 뭐냐? 바로 효소의 반응 대상을 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 배우면 효소하고 기질 이런 말 많이 쓸 텐데 생물학에서 주로 쓰는 그 표현들 맞아요. 그래서 이 둘이가 반응을 하면 반응이라기보다는 둘이가 만나면 순간적으로 분자간 인력으로 분산력으로 두 개가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는 화학 결합을 한 게 아니고 요 사이에 분산력으로 살짝 둘이가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은 이 녀석을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분산력으로 살짝 붙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효소의 아주 놀라운 작용 때문에 효소로부터 기질이 짜잔 P 생성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효소 기질 반응 메커니즘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기질을 물린 상태에서 그 기질이 구조적 변형을 해서 생성물이 되면 효소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이런 과정을 효소기질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속도론적으로 처음 분석한 사람이 바로 이 두 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설명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내 교재에 316페이지에 나오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토대로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316페이지에 보면 새끼 문제가 무려 11개가 붙어 있죠. 그죠? 괄호 1번부터 괄호 11번까지 있잖아요. 맞죠? 이게 마이클리스 멘텐 미케니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마이클리스 멘텐 미케니즘, 순수 마이클리스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는 이 11개가 다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네, 이것만 하면 마이클리스 멘텐 메커니즘은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여기서 다르게 응용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건 아예 새로운 물질이 관여하는 거고 순수 마이클리스 멘텐 메커니즘 관련된 문제는 이 11개가 다예요. 다른 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 이건 완벽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교재에 수록해 놨으니까 살펴보도록 하시고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를 구성하기 위해 약간 데이터를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는 두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first step, 여기가 second step. 아시겠죠? 근데 first step은 뭐까지 가정하는 거예요? first step은 역반응도 가정하는 거고요. second step은 역반응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만 정반응, 역반응이 있고 두 번째 단계는 한 방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이때 첫 번째 단계의 정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영어로 뭐죠? 활성화 에너지 영어로 액티베이션이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여서 어떻게 줄였었어요? EA.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라 EA1.
두 번째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는 EA2. 알겠죠? 그래서 요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 요거. 요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 요거. 아시겠죠? 그런데 첫 번째 단계는 역반응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의 특성상 두 번째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는 수치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끼 문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전체를 구성하는 약간의 실험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이런 조건으로 실험을 했다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자, 첫 번째 알아둘 데이터. 실험을 할 때 효소 전체의 농도는 요건 고정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효소를 딱 고정한 상태에서 기질을 넣어 반응시켰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효소 전체의 농도는 요 정도라고 칩시다. 그럼 우선 잘 봅시다. 10의 마이너스 9승몰이면 사실 이거 고농도예요, 저농도예요? 바로 극저농도죠. 자, 사실 이건 몸속에서 정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몸속에서 정말 이렇죠? 효소는 몸속에 고농도로 있어요, 극저농도로 있어요? 극저농도로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반영하는 데이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편의상 얘는 전체적으로 285켈빈 등원해서 진행됐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문제는 어떤 실험을 반영하고 있냐면, 자, 기질을 S로 쓰기로 했죠. 그 녀석의 농도를 대괄호 S라고 쓰겠어요. 그 기질 농도를 변화시켜가면서 반응 속도를 측정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알겠죠? 그랬더니 고정돼 있는 효소 농도에 대해서 기질 농도가 요 정도일 때 반응 속도가 이랬나 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 자, 그리고 기질 농도가 막 바뀌어가면 반응 속도도 달라지나 보지.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을 했겠지. 그랬더니 어떤 조건에서 반응 속도의 최대값이 나타나더라. 맥스의 뜻은 뭐예요? 맥스 보통 수리적으로 맥스 최대값을 뜻하는 거죠. 이 조건에서 최대 반응 속도를 측정했더니 이거더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차근차근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요 상황에 대한 요런 실험 데이터로부터 새끼 문제 11개를 해결해보자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첫 번째 1. 간단한 몸풀기 문제. 정리상태 근자는 언제 쓰죠? 정리상태 근사는 언제 쓰죠? 라디칼이나 효소 기질 바로 그렇죠. 반응 중간체의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될 때 그렇다라고 가정하고 쓰는 게 정리상태의 근사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그 반응 중간체가 보통 뭐라 그랬어요? 이 반응 중간체가 보통 라디칼이거나 지금 여기서는 요거. 알겠죠? 요거. 그래서 지금 이제 뭘 할 예정이냐면 요거에 대해서 정리상태 근사를 써볼 예정이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무조건 나올 게 사실은 전체 과정 중에서도 이겁니다. 이게 안 되면 뭐 그 다음 새끼 문제는 볼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새끼 문제가 11개가 있지만 11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실험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질의 농도를 바꿔가면서 반응 속도를 측정했다고 했잖아요. 이 둘 사이에 함수 관계를 찾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함수 관계를 찾으라. 자, 그럼 어떻게 함수 관계를 찾느냐? 첫 번째, 질량 보존을 걸어줍니다. 이게 속도론 분석에서 질량 보존 테크닉은 거의 쓰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리스 멘텐 미케니즘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질량 보존 테크닉을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증명할 때 이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질량 보존이라고 하는 걸 누구에 대해 적용할 거냐? 바로 여기에 있는 효소요. 자, 이제로가 뭐였어요? 이제로? 처음에 넣어준 효소의 농도였죠? 그럼 그걸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반응 진행이 되고 나면 얘는 자유효소고요. 네. 복합체. 얘는 복합체에 포함된 효소예요. 네. 그 농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질량 보존일까요? 제로는 2 더하기 2S. 바로 이 두 개를 더한 게 처음 거랑 같다면 그게 질량 보존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효소 입장에서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된 효소도 있을 거고 네. 아예 그냥 나 혼자 있을래 하는 효소도 있을 거고 네. 그럼 이게 사실 효소 입장에서는 전 경우의 수잖아요. 근데 저 ES 저게 네. S는 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요. 무슨 말이죠? 저 복합체 농도를 할 때 네. 복합 질량 그 S 질량을 생각 빼고 생각해야 되나요? 기질의 농도란 순수하게 기질로만 존재하는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기질로만 존재하는 농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 기질에 대해서는 이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기질에 대해서도 질량 보존 테크닉을 쓰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근사적으로 요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왜겠어요? ES 복합체에서 S 질량이 거의 없다고. 바로 이렇기 때문이에요. 효소를 얼마나 넣어줘요? 효소를 극소량 넣어주죠. 네. 그런데 기질의 농도는 대충 스케일이 어느 정도예요. 물론 달라지겠지만 기질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비해서 몇 배인 거예요? 한 10,000배 이상이잖아요. 10,000배 이상이면 기질이 효소랑 100% 결합을 해도 10,000개 중에 1개가 없어지는 거고 100% 결합을 해도 9,999개는 그대로 기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에 대해서는 질량 보존 테크닉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 근데 이 농도가 넣어준 것에 대해서 이게 만이라고 하면 이게 만이면 이건 꼴랑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9,999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은 현재 농도가 넣어준 농도랑 별반 달라지질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네. 복합체로 저렇게 쓰면 저 질량 보존식에 저 효소식인데 기질 질량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ES를 같이 쓰면. 농도만 보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 질량 보존이 질량만 됐습니다. 네. 이거 앞에 초점이 비슷한 거요. 뭐라고요? 자기가 손 앞에 어른 되니까 그렇죠. 아니 안 잡혀서 자, 잡았어요. 여기서 움직여야 초점이 잡힙니다. 쌩이 안 움직였는데요. 방금 이제 방금 저 누구냐? 방금 저기 이제 무현이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잘못한 질문입니다. 무현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질량 관계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무현, 질량 보존이 뭡니까? 질량 보존이요? 질량 보존이 뭡니까?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이 같다. 반응 전후의 질량이 같다라고 화학과 교수한테 얘기하면 학교 떨어집니다. 이번 떨어지겠다. 만약에 면접에서 화학과 교수가 질량 보존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반응 전후의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면 떨어집니다. 개 안의 총 질량을 일정하다. 그렇게 얘기해도 떨어집니다. 질량이 보존된다. 떨어집니다. 농도로 해야 되나? 화학에서의 질량 보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바로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보존된다가 화학에서 얘기하는 질량 보존입니다. 원자는 근대 화학적으로 누가 정의한 개념입니까? 달턴이 정의한 개념이죠. 달턴이 생각하는 원자의 개념이 뭡니까? 달턴이 생각하는 원자 개념은 절대 쪼개지지 않는 질량 단위. 화학에서 생각하는 질량 단위가 그게 바로 질량 보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량이 보존되는 알갱이,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라고 원자를 정했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보존된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당연히 전후의 질량 보존이 되는 게 성립이 된다고요. 그래서 화학에서의 질량 보존은 질량이 보존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화학과 교수는 이 녀석 화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구나. 나가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이 틀려서 나가리가 아니고요. 너는 화학책을 본 적이 없구나 해서 나가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중학교에서 이 둘의 진짜 그램으로 표현되는 질량이 보존된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저 이해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 이해했습니다. 효소를 구성하는 원자가 있을 거아요. 원자. 네. 원자 개수가 100개라면 네. 여기 100개라면 여기 1개 있을 때 여기 99개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기질의 질량이 더해서 질량이 변하다 그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잘못 생각했네요. 이해하죠? 알겠죠? 네. 여기서의 질량이라는 그 물리 시간에 얘기하는 질량이 아니에요. 알겠죠? 네. 아, 그렇다. 자, 그래서 요게 화학에서 생각하는 질량 보존 컨셉이고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지금 뭐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체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체에 대해서 시간당 농도 변화율을 표현해 볼 거예요. 보이시죠? 네. 그러면 그 시간당 농도 변화율을 내가 칠판에 써놓은 저 표현처럼 쓸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네. 자, 왜냐? 이 녀석이 첫 번째 단계로 생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정반응 속도 상수는 K1ES로 생겼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단계의 역반응으로는 없어지죠. 그러면 역반응 속도식은 K1ES가 되겠죠. K1ES 그걸로는 없어지죠. 그리고 효소기질 복합체가 또 뭐로 없어지냐면 두 번째 단계로 없어지죠. 그러면 K2ES 하면 효소기질 복합체가 없어질 테니까 마이너스. 알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뭐로 잡으란 얘기예요? 문제 가정에 의하면 0으로 잡으래요. 이런 근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정류 상태 근사. 중간체라고 항상 이게 성립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가정하라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모든 중간체가 이걸 만족한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0이라고 둔다면 얘를 간단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유효소에 대해서 표현을 바꾼 겁니다. 알겠죠? 이게 보통의 경우 아주 독특한 표현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중간체를 반응물들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자유효소를 이렇게 다른 녀석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클리스 멘텐 미케니즘의 아주 독특한 테크닉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바꾸느냐? 여기에 있는 이 자유효소, 이 자유효소를 어디에 넣으라고? 여기에 넣으라고. 알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에 넣으면 이 표현을 다시 어찌 바꿀 수 있어요? 요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중간체를 누구? 반응물이나 효소의 상수값의 함수로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속도론 분석하고는 다른 독특한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 순서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중간체인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 표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반응 속도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쨌거나 이 반응의 최종 생성물은 누구예요? 생성물이죠. 그럼 그 생성물의 시간당 농도 변화율이 지금은 반응 속도가 될 거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반응물이 어떤 단계에서 맹글어지느냐? 오직 두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지죠. 그럼 두 번째 단계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K2의 ES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뭘 넣어라? 얘를 넣어라.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얘를 약간 손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재밌게도 요만큼을 요렇게 치환합니다. 아시겠죠? 자, 왜냐? 어차피 상수잖아요? 상수겠죠, 뭐. 그래서 어차피 상수 묶음이니까 새로운 상수로 표기를 하고 이때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기 관련된 사람 이름이 뭐예요? 마이클리스 멘텐이죠? 그래서 얘 상수 이름을 마이클리스 멘텐 상수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어차피 뭐 상수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반응 속도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이것이 마이클리스 멘텐 메커니즘의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아마 학교에서는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몇 단계만 좀 더 가봅시다. 자, 이렇게 썼어요? 썼죠? 자, 위에 준다 이제. 위에 준다. 다 썼어요? 썼죠? 어이씨.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문제는 뭘 한번 해볼 거냐면 바로 V와 S. V가 있어. V가 여기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S가 어디에 있어요? S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요거의 좀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세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확실히 한번 표현을 해볼 거냐면 여기에 있는 기질의 농도를 쟤를 X축에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를 Y축에 그려서 아싸리 그냥 함수 관계를 좀 확실히 살펴보자 라는 거죠. 아시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네, 들어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 만약에 저기에 있는 요 기질의 농도가 만약 마이클리스 멘텐 상수에 비해서 아주 작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요 기질 농도가 고농도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농도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농도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저농도.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최종 속도식이 요거잖아요. 요거잖아. 요거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누구를 나가리 시킬 수 있어요? 누구를? 얘를 나가리 시킬 수 있죠. 그럼 얘를 나가리 시킨다라고 한다면 1차 함수네요. 얘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느냐? 속도 V가 물론 근사적으로 K2 E0의 마이클리스 멘텐 상수 곱하기 기질 농도 여기에 수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바로 뭐냐면은 몇 차가 되느냐? 1차.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저농도일 때는 반응 속도 차수가 몇 차? 1차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1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마이클리스 멘텐 상수에 비해서 기질 농도가 아주 크다고 합시다. 상수가 되겠네요. 아주 크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는 얘가 고농도 조건이란 얘기입니까? 저농도 조건이란 얘기입니까? 아주 저농도 조건. 고농도 조건이란 얘기겠죠? 네. 자, 그러면 고농도면 요 속도 상수, 반응 속도가 어떻게 표현될 거냐? 둘 중에 누구를 무시할 수 있어요? 이제 얘를 무시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무시하고 삭삭 약분이 되면 K2의 E0가 될 거라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몇 차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빵차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얘 상수죠. 네. 이건 또 초기 농도니까 상수죠. 네. 그래서 저농도일 때는 반응 속도가 1차 속도인데 고농도에서는 0차 속도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효소 기질 반응에서 아주 독특한 현상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편의상 얘를 Vmax. 이걸 Vmax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걸 Vmax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준다. 네. 약간 로고 함수 비슷한 느낌으로 딱 되는데 원점이 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죠. 이게 지금 반응 속도 V인데 요걸 반영해 가지고는 여기다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점 지나고 증가하다가 갑자기 자, 반응 속도 V고 이건 수렴한 자, 여기가 기질 농도 S인데
어떻게 되느냐? 버르버르버르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 됩니다. 수렴. 이걸 맞잖아. 저게 루트인가?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뭐냐? 아니지. 자, 여기 0이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초반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뭘 의미하는 저 거겠어요? 위에 있는 1차 함수 1차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여기 보시면은 요 1차식에서 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팍 그려주면 요때 요 기울기가 KM분의 K2 뭐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K2 E0 KM이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얘가 사실 어딘가에 계속 수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알겠죠? 그게 고농도 조건에서 벌어지는 건데 그때 이 값을 뭐라고? Vmax라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게 요 값인 거고요. 네. 되십니까? 됐습니까? 됐죠? 됐죠? 여기까지 썼어요? 썼죠? 이때 묘하게도 잘 봐요. 3 기질의 농도가 그러면 아주 저농도일 때, 아주 고농도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을까요? 비슷할 때 같을 때, 네. 같을 때, 면 반응 속도 V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KM 넣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네. KM 넣으면 쭈루룩 계산이 되면 2분의 K2 뭐야? E0 나누기 2가 되겠죠? 예상. 맞나요? KM이잖아요. 약분되면 2분의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뭐냐면 Vmax의 2분의 절반이란 얘기예요. 네. 오. 뭔지 알겠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뭐다? 자, 최대 반응 속도가 있겠죠? 네. 그거의 절반을 잘라요. 그럼 여기가 2분의 최대 반응 속도 절반이겠죠? 네. 그러면 이 값이 뭐란 얘기? KM. KM이란 얘기. KMC 기억이 안 납니다. 뭐라고요? KMC 기억이 안 여기 있잖아요. 나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효소 기질 반응을 연구하는 학자는 무슨 연구를 하겠어요? 그 기질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녀석 기질 농도가 거의 없을 때, 조금 증가할 때, 더더더 증가할 때 반응 속도가 요르르르르르 된다는 걸 계속 찾아내겠죠? 그래가지고 어딘가에 수렴하는 것으로부터 Vmax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Vmax가 뭐예요? 수식이 이렇게 표현되죠. 네. 그러면 Vmax는 실험적으로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효소의 초기 농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초기에 넣어준 걸 내가 넣어놨으니까 이거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로부터 누구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속도 상수를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이 실험을 한 다음에 이쪽 연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뭘 하느냐? 데이터를 쭉 그린 다음에 최대 반응 속도가 이거였지? 그거의 절반이 어디냐? 의 X축값이 뭐냐? 그게 뭐다? 마이클리스 멘텐 상수다. 를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마이클리스 멘텐 상수가 뭐인지도 지금 여기에서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효소 기질 미케니즘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예?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여기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4, 5, 6, 7, 8, 9, 10, 11번이 있는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뒤에 해설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해설지가 붙어 있고 그 다음 오늘 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습 뭐냐면 문제집을 만들어줬죠? 이 문제집 안에도 이 문제가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 한번 들어봐요. 자, 들어보면 자, 오늘 나눠준 문제집 들어봐요. 들으면
뒤쪽에 18장 화학 반응 속도론이라고 있을 거거든요. 네. 화학 반응 속도론 있어요? 네. 거기서 쭉 넘기면 어디로 가냐면 뒤쪽에 가서 6번 나오는 거. 저 뒤에 가면 98페이지에 보면 98페이지 엔자임 키네틱스 136번이라고 있을 거예요. 오늘 나눠진 문제집에. 네. 찾았어요? 네. 오늘 내가 문제집을 만들어서 이거 왜 또 이렇게 앵글이 또 건우 또 쳤죠 이거. 아니 아 진짜 건우 진짜 아이씨. 건우 또 잠결에 쳤죠. 아 진짜 있어. 아니 저 문제 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 문제를 복습을 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피시기 바래요. 알겠죠? 네. 이거 지금 상황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 낼 것 같으니까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월요일 날 수업이 한 번 더 있죠. 네. 내일은 메르센에서 하는데 월요일 날 수업도 메르센에서 하거든요. 네. 몇 시더라? 뭐 공지돼 있을 거야. 이제 근데 단체 카톡방에도 있어요. 단체 카톡방에 있으니까 메르센으로 다 와요. 알겠죠? 네. 다 와요. 그 마지막 수업을 할 거예요. 시험 치기 전에. 예, 아마 제일 큰 간식을 쓰게 될 거예요. 예, 뭐 쓰게 될 거예요. 예. 꼭 와야 돼요. 알겠죠? 제일 큰 간식을 쓸 테니까 와요. 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1시 반부터 4시까지 하는 그래 그렇게 돼 있을 거야.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짜. 레슨 가기 싫다. 왜요?